오늘 살펴볼 웹 기술은 웹 어셈블리입니다. 웹 어셈블리는 이미 컴파일된 기기의 코드가 저장된 바이너리를 실행할 수 있는 웹 기술입니다. 컴파일된 기기의 코드는 확장자가 WASM, 즉 wasm 파일에 저장되는데요. 이 wasm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 어셈블리는 실행 속도가 매우 중요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중요하게 이용됩니다. 웹 어셈블리는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Node.js 기반의 서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어셈블리는 웹 표준 기술입니다. 이 화면은 웹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만든 실습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캠퍼스에 대한 도움 요소가 있습니다. 캠퍼스는 자바스크립트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캠퍼스에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간단한 그림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캠퍼스의 이미지를 웹 어셈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레이 이미지로 만들고 그 결과를 두 번째 캠퍼스에 표시했습니다. 웹 어셈블리는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코드보다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속도가 중요한 기능 개발에 이용하면 실행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실습에서 사용한 웹 어셈블리는 C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C 언어 코드를 컴파일해서 웹 어셈블리, 즉 wasm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mscripten SDK가 필요한데요. mscripten SDK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Git과 파이썬이 여러분 PC에 설치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Git 프로그램은 이 사이트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고, 파이썬은 이 사이트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mscripten SDK를 설치하기 위해 먼저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합니다. 맥에서는 터미널이죠. Git 프로그램과 파이썬이 잘 설치되어져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프로그램의 버전이 표시되고 있다면 잘 설치된 것입니다. 저와 버전 값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mscripten SDK가 설치될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이렇게 emsdk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만든 폴더로 이동합니다. Git 프로그램을 통해서 mscripten SDK를 설치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최신 버전의 mscripten SDK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여기까지가 mscripten SDK의 설치 과정입니다. 이렇게 mscripten SDK의 설치가 완료되었으니 이 명령 프롬프트는 종료해도 됩니다. 이제 웹 어셈블리 파일, 즉 wasm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C 언어 코드가 필요한데요. C 언어 코드를 작성할 폴더를 만들고 이렇게 VS 코드로 오픈했습니다. 저는 C 밑줄 코드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었는데요. 이 폴더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소스 코드 파일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파일명은 이미지 밑줄 processor.c입니다. C 언어를 처음 접하는 개발자분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코드를 입력할 텐데요. 먼저 이미 잘 작성되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C 언어 함수 정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서 호출할 함수를 정의합니다.
함수의 이름은 process image입니다. 이 함수를 mscript는 keep alive로 지정한 이유는 이 함수가 외부에서만 호출되고 내부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을지라도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 함수가 제거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함수가 외부에서 호출된다고 했는데요. 그 외부란 웹 브라우저를 의미합니다. 이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의 인자를 받는데요. 첫 번째 인자는 이미지의 가로 픽셀 크기이고 두 번째 인자는 이미지의 세로 픽셀 크기입니다. 세 번째 인자는 이미지에 대한 바이너리 데이터인데 이 버퍼 인자에 이미지에 대한 RGBA 색상 값들이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인자로 입력받은 이미지를 회색 이미지로 변경하는데요. 전체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픽셀에 R, G, B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회색 값으로 변환해서 다시 이 값으로 원래 픽셀의 R, G, B 값을 변경하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웹 어셈블리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기 위해 초기화가 되는데요. 초기화에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이 printf는 이렇게 인자로 받은 이 문자열을 출력하는데요. 웹브라우저의 콘솔에 이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제 작성한 코드를 웹 어셈블리 파일로 컴파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설치해 두었던 mscript는 SDK에 대한 폴더로 이동합니다. mscript는 SDK에 대한 환경 변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작성한 C 언어 코드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다음처럼 입력해서 이 이미지 밑줄 processor.c 파일을 컴파일합니다. 매우 긴데요. 이 명령은 이 영상의 설명 부분에 남겨두겠습니다. 컴파일을 해보니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이 printf 함수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 에러를 해결하고 컴파일하기 위해 사용한 이 명령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printf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이러한 include 문이 필요합니다. 이 파일을 저장하고 다시 컴파일해 보겠습니다. 컴파일 명령을 다시 입력하고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에러 없이 잘 컴파일 되었습니다. 컴파일에 사용한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령인데요. 우리는 컴파일하기 위해서 emcc를 이용했습니다. emcc는 이렇게 컴파일할 소스 코드 파일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 파일은 우리가 앞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한 소스 코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컴파일해서
이미지 밑줄 processor.js라는 파일을 생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우리가 만든 이 process image라는 함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옵션을 지정해서 process image라는 함수를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익스포트합니다. 우리가 만든 함수의 이름은 process image이지만 C 언어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밑줄이 붙습니다. process image 함수 이외에도 메모리를 할당하는 malloc 함수와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해주는 free 함수를 같이 익스포트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함수는 웹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m스크립트를 위한 특별한 헬프 함수도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요. 두 개의 함수로 hip u8과 cref 함수입니다. 이 두 개의 함수가 무엇을 하는지는 이 함수가 사용될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 옵션은 m스크립트니 생성하는 코드를 모듈화해서 전역 네임스페이스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옵션은 컴파일되어 생성될 이 이미지 processor.js 파일의 코드를 모듈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저는 컴파일될 웹 어셈블리를 비트로 만들 웹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것이므로 이 옵션을 지정했습니다. 참고로 이미지 밑줄 processor.js 파일은 자바스크립트 글루 코드, 즉 접착제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 파일은 웹 어셈블리 모듈을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옵션은 웹 어셈블리를 출력하라는 옵션인데 원래 이 값이 기본값이지만 명시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컴파일된 파일 보면 이렇게 이미지 밑줄 processor.js 파일 이외에도 이미지 밑줄 프로세서 wasm 파일도 생성되었습니다. 이 파일이 바로 컴파일된 웹 어셈블리 파일입니다. 컴파일된 웹 어셈블리 파일인 이 두 개의 파일을 이용하는 실습용 웹 프로젝트를 구성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위해 프로젝트를 구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 또 원하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프론트엔드 코딩이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VS 코드를 실행해서 해당 폴더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새로 하나 열고요. 비트로 프로젝트를 구성합니다. 패키지 이름은 이 폴더 이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엔터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사용할 프레임워크는 바닐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언어를 타입스크립트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지정하고 엔터를 입력합니다. 패키지 설치하기 위해서 npm i를 입력하고 실행을 위해서 npm run dev를 입력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 링크를 컨트롤 키와 함께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 터미널에서 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웹 어셈블리로 컴파일된 이 두 개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므로 프로젝트에 복사하겠습니다. 컴파일되어 생성된 이 JS 파일은 이 소스 폴더에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 wasm 파일은 퍼블릭 폴더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저는 wasm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에 복사를 합니다. wasm이라는 폴더의 이름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UI 구성을 위해서 main.js 파일 열고 불필요한 코드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HTML 코드를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이 캠퍼스의 컨텍스트 객체를 얻어옵니다. 이 첫 번째 캠퍼스에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캠퍼스의 가로와 세로 크기를 얻어오고요. 캠퍼스 전체를 어떠한 특정 색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이 위에 빨간색 박스를 하나 그리고요. 초록색 박스도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박스도 그립니다. 이 캠퍼스의 이미지를 웹 어셈블리로 만들어 두었던 함수에 전달해서 그레이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곳, 즉 두 번째 이 캠퍼스에 표시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파일을 인풋해야 하는데요. 이 파일을 인풋하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어셈블리 모듈을 초기화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에러가 표시되는데요. 이 에러는 이 이미지 밑줄 프로세스 wasm 파일을 웹 서버로부터 가져올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지 밑줄 프로세서 JS 파일을 열고 그리고 다음 문자열로 검색을 해서 기존 코드는 삭제하고요. 대신 다음 코드를 사용합니다.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출할 웹 어셈블리 함수는 바로 이 녀석인데요. 이 프로세스 이미지 함수는 발환값은 없고 3개의 인자를 받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인자는 이미지의 크기인데 이 이미지의 크기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고 바로 이렇게 이미지의 크기는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하지만 세 번째 인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세 번째 인자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캠퍼스에 그린 이미지 데이터를 얻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온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픽셀 데이터를 얻습니다. 이 픽셀 데이터를 웹 어셈블리 함수로 전달해야 하는데요. 이 객체를 그 함수에 바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달할 메모리를 새롭게 할당해서 할당된 메모리에 이 객체의 값을 복사해 전달해야 합니다.
새롭게 할당될 메모리의 크기를 먼저 계산하고요. 그리고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이렇게 모듈을 통해 호출되는 이 함수는 웹 어셈블리를 통해서 익스포트된 함수들인데요. 웹 어셈블리로 컴파일할 때 사용했던 명령을 이렇게 다시 보면 익스포트된 함수는 총 5개로 바로 여기를 보시면 프로세스 이미지와 malloc 그리고 프리 함수 그리고 heap u8 함수 마지막으로 shref 함수입니다. 할당된 메모리에 이 객체의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복사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웹 어셈블리의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3개의 인자가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웹 어셈블리 함수를 자바스크립트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웹 어셈블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세스 이미지라는 함수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웹 어셈블리 함수를 가져올 때는 웹 어셈블리에서 익스포트된 shref 함수를 이용합니다. 가져올 웹 어셈블리 함수는 프로세스 이미지이고 반환값은 없으며 이 함수의 인자는 모두 3개로 각각의 타입은 넘버입니다. 처음 2개의 이 넘버 값은 이미지의 크기가 숫자이기 때문에 넘버인 거고요. 세 번째 넘버는 메모리의 주소값이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버 타입이 됩니다. 이제 이 어셈블리 함수를 얘를 통해서 호출할 수 있는데요. 호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함수의 결과는 이 세 번째 인자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인자인 버퍼 ptr을 이 두 번째 캠퍼스에 표시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의 결과가 반영되어 처리된 픽셀 데이터인 이 버퍼 ptr을 통해서 다시 자바스크립트로 읽어오기 위해 다음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코드는 실제 데이터 복사 없이 메모리 참조만 이루어지므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 프로세스드 픽셀스에는 웹 어셈블리 함수를 통해서 회색으로 처리된 픽셀 데이터가 참조되어져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드 픽셀스를 이용해서 두 번째 캠퍼스인 이곳에 그려야 하는데 바로 그릴 수는 없고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이미지 데이터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데이터 객체에 이 픽셀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 데이터 객체를 두 번째 캠퍼스에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코드를 통해서 직접 할당된 메모리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면 깨끗이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할당된 메모리를 청소해주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이 실습은 비록 웹 어셈블리에 대한 간단한 예제이긴 하지만 웹 어셈블리 이용한 이미지 필터 기능의 한 종류였습니다. 이러한 웹 어셈블리의 장점을 좀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웹 어셈블리 장점은 크게 2가지인데요.
먼저 성능 향상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속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코드 재사용성인데요. 이미 다른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웹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웹 어셈블리 활용 사례를 보면 먼저 고성능 게임인데요. 실제 사례로 유니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이미지, 비디오 편집기 개발에 웹 어셈블리를 활용할 수 있고 캐드와 같은 설계 프로그램도 가능한데 이미 개발된 오토캐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웹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웹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산 속도가 중요한 과학 계산 및 데이터 분석에도 웹 어셈블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웹 어셈블리를 이용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매우 강력한 날개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